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예, 대통령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 했습니까? 몇 번인지는 밝히지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번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영업 비밀입니까? 아니 비서와 그 대통령 간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의사소통 방향 만났...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가 보호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제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 대통령 독대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횟수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요. 뭐 절대로 말씀해 줄 수 없나요? 의원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답을 못할 만큼의 기밀사항입니까? 왜 그걸 답을 못하죠? 저는 그게 비서라는 공직자로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날 때는 누굴 통해서 만났습니까? 독대할 때? 뭐 저기 누구 그 주변에서 관저나 뭐 부속 비서관실이나 주변에서 오라고 하면 갔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입니까? 의원님 그거 더 이상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집에 가세요. 공직자로서의 또다시 도망 다니세요.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현상금도 걸 생각합니다. 테니까 여기 뭐하러 나와 계셔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최순실이가 청와대 들어온 건 알고 계셨어요? 모릅니다. 아니 민주수석이 아는 게 뭐예요? 민정수석이 대통령 일정에 관해서는 공식 일정을 아는 겁니다. 비공식 일정이나 이런 거는 뭐 저희가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는 얼마큼 자주 회동했어요? 그냥 직장 동료로서 뭐 업무상 보고 그랬습니다. 그 미팅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까? 예? 미팅을 그런 일주일에 몇 식으로 번씩 뭐 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본 적이 아니고요. 수시로 업무상 만났습니까? 필요하면 전화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범이가 정경영 통해서 이 재단 돈을 모금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그 당시로선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민정수석이 그럼 뭘 한 겁니까? 그 부분이 이 사건에 관해서 아니 이런 거를 조사하고 이런 걸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제가 그러니까 관여도 안 하고 조사도 못한 부분이 제가 미흡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정을 합니까? 그걸 좀 제대로 조사했고 했으면 예방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거 인정을 하시냐고요? 미흡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한 정무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어요? 예? 현기한 정무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어요? 구속까지 됐는데. 그거는 나중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정무수석이 한 일이 이제 민정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직무유기로 특검에 즉시 특검이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정인의 태도를 봐가지고 끊임없는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유치원 다녔어요? 우리 애들요? 네. 초유치원 다녔죠? 아란 유치원 다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조혁 도의. 네. 4월 16일 날 이 대통령의 얼굴이 정상 얼굴입니까? 아니면 좀 부시시한 얼굴이라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국민들은 부시시한 얼굴을 보는데 왜 조희옥 대의는 정상 얼굴로 볼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관저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16일 날 대통령 본 적 있어요? 2014년 4월 16일을 네.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없습니다. 저녁 늦게도 관저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관저를 가서 주사를 놓으셨어요?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많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도 있었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경우도 자, 있었습니다. 아까 이 가글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시술을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 약은 보통 목이 아프거나 감기, 목감기가 걸렸을 때 처방되곤 했습니다. 조대 이거 마셔보세요. 마취제가 마시는 들어가지고 입안이 가글이 얼얼해요. 아닙니다. 이게 왜 감기 들어서 먹는 겁니까? 인후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자, 처음에 미국 가자마자 호텔, 어디 호텔에 있었죠? 호텔이 아니라 홈스테이에 묵었습니다. 두레이 호텔에 있지 않았어요? 무대 호텔 아닙니다. 단 하루도 없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홈스테이에 먼저 묵었습니다. 왜 조대 페북에 두레이 그 호텔 사진을 올렸잖아요. 홈스테이에서 한 4, 5일 정도 묵은 뒤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회 호텔로 옮겼습니다. 두레이 호텔 하룻밤도 없었어요? 드루리 호텔에서 주로 묵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묵었습니다. 그 호텔에 있었잖아요, 거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홈스테이 있었다고 그래요. 홈스테이에 먼저 갔고 제가 그 뒤로 호텔에 제가 잠을 드루리로 이틀을 잤어요. 옮겼습니다. 예, 조대가 페북에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자, 홈스테이 갔고, 홀리데이인도 있었죠. 없었습니다. 자, 적어도 두레이 호텔하고 홈스테이하고 영내하고 지금 5달 동안에 3번을 옮겼죠. 이사를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까지 한 거면은 3번 옮긴 거 아닙니까? 네, 묵었던 같이 곳은 조대이랑 세 같이 곳입니다. 최근까지 같이 있었던 한국 남자 장교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병원에 연수를 짧게 나온 군의관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의무동과 의무실은 분명히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자, 11월 30일 조대인은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결정은 언제 났죠? 그 전날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 인터뷰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의무동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왜 의무실에 있다고 그랬죠? 해명을 하십시오. 인수인계 준비 기간이랑 인수인계 기간을 혼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17시 30분경입니다. 저녁 17시 30분입니다. 17시 30분경입니다. 집에는 거의 8시, 9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 2014년 정윤회 문건 터지는 11월, 12월 때 예. 우증인이 민정비서관이었죠. 예. 민정비서관의 핵심적 역할 중에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 언론 보도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예. 민심도. 그래서 언론을 주로 다 대통령 관련해서는 기사를 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의 예언서적인 기사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 기사부터 먼저 봅시다. 한겨레 2014년 12월 3일 날 보면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는 목숨이 달려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3인방을 다 내칠 일이 생긴다 해도 최 씨만큼은 감싸게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사부터 봅시다. 썬데이 저널이라고 미국 교포신문인데요. K씨라고 나옵니다. 최순실 씨 건물에서 빌딩에서 밍크 장사했던 여잔데요. K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정윤회와 최순실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문고리 3인방 생살이고 최순실 오장육부다 말합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최태민 5번째 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이 죽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이어져면서 청와대 내 가장 큰 실세다. 청와대의 모든 살림살이 챙기고 있다. 최순실은 정윤회 씨도 최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박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최순실 씨는 11.6 사건 이후 박 대통령이 외롭게 지낼 때 말번 역할을 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게 다 2014년 12월 27일 기사예요. 최순실 씨 존재가 스포트라이트 받은 계기는 87년 유경재단 사태 때다. 그 다음 최순실 씨는 이러한 사실을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옷차림을 챙기는 디자이너 인선 등은 최순실 씨 몫이다. 윤전추 말하죠. 일각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인선에도 입김을 행사한다. 정윤회보다 박 대통령과 더 밀접한 일화가 많은 사람이 최순실이다. 마지막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질을 피해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후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름이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기사 못 보셨어요? 예, 보지 못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 미국 교포신문에 나오고요. 그럼 이 김 씨를 아세요? 지금 김 씨가 누굴 말하는지 그 모릅니다. 예. 김영한 비망록 좀 보여주세요. 김영한 비망록 12월 12일에 보면 박동열 첫 페이지 박동열 김땡땡 54에서 55세 밍크 장사 회의 때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김영한 수석과 회의 때.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형법 122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는 건데요. 예. 저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이야기한 박동열 이름도 나오고 저 사람이 김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김 씨요? 예.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러니까 챙겨야 될 걸 안 챙겼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수석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해 주신 기억은 없습니다. 저거는. 죽었다고 이제 발뺌하시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민정비서관이 먼저 챙겨서 수석한테 보고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건 12월 12일이고 비망록은 지금 기사는 11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이때만 챙겼으면 대통령 저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을 망친 1급 주범이라는 사실이 저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검찰에서 김 씨를 소환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진술을 했다고 나와요. 그 검찰 진술 부분 보여주세요. 김 씨는 LA 출신이고 이 김 씨 혹은 K 씨인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K 씨는 즉각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불려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습니다. 이 이실직고한 사실은 이 언론에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검찰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거 보고받았습니까? 아니, 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 그 마지막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검찰은 사건을 교묘한 방법으로 선회시켰다. K씨가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한 말은 최순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고 만들어냈다. 이 김씨가 밍크 장사 김씨가 했던 이야기는 정말 경이롭게도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에서 모두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거의 100% 다 드러났어요. 완전히 예언서예요. 왜? 최순실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요. 김씨가. 직접 들었다고 자기가 박동열한테 얘기를 다 했고 그 이야기를 검찰에게 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해요. 일밖에 안 해요. 저거 안 켜고 뭐 하셨어요?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면서도 안 켰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저기를 파헤치기 싫어한다는 신호를 받았거나 둘 중에 뭡니까? 지금 저 검찰에서 김모 여인을 조사했던 자체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 대통령 망쳤다는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 두려운 모양이시죠? 저건 분명히 직무유기예요.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관련 여론을 수렴해서 검증하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 비서관일 때 체크하셔야 됐던 일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꾸로 보면 왜 저거를 안 했냐고 하겠지만 정윤의 그 문건에도 당시에
잠깐만. 사건 수사 정문에 결과만 좀 이따 보는 기회 드릴게요. 그 사건 전체의 그 주된 흐름인지 곁가지인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주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보충 질의에서 더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해서. 위원장에게 예, 제보한 위원장, 겁니다. 예. 의사 발언 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제 제보를 들으시고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국민연금의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작년 말에 퇴직합니다. 홍한선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0길 24의 2 삼성동 오트리스 빌딩을 본점으로 하는 올 1월 초순경에 신설법인인 프라이머 인베스트먼트에 고문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본금 4억짜리입니다. 이 프라이머 인베스트먼트로 삼성이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제보입니다. 확실한 제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검에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 바랍니다. 예, 박범계 의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문 계속하십시오. 예, 김한정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우병우 정인이 아까 자기 외제차 보유 또는 운용 현황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직 윤리를 담당하는 수석으로서 위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인 또는 그 관련 자분들에게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청와대에서 근무한 201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 거주한 아파트에 등록된 운용 차량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인 소유가 아니다 또는 뭐 법인 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마세라티 1억 7천만 원짜리, 포르쉐 2종 2억짜리 하고 포르쉐 911, 그 다음에 렌지로버, 이거 다 생소한 차들입니까? 포르쉐나 렌즈로버는 네. 저희 게 아니고 네. 처제나 뭐 하여간 그쪽 겁니다. 가족 소유다. 본인은 이용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처제랑 이용한 적이 없다. 우리 집이랑 처제 집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그 포르쉐가 매일 우리 애가 탄다는데 그 처제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 예. 그동안의 차량들 좀. 자, 박범계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신문 계속 이어가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알자회를 말씀드렸고요. 권모 대령은 법무실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름은 권낙균입니다. 아시죠? 권낙근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네, 방산비리 합수단에 파견 네, 나갔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2009년에 뇌종양으로 수술합니다. 동기인 육사 48기 동기 서울지구병원장으로부터 형식적 심사만 받고 원래 전역사유에 해당하는데 프리패스 됐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관으로 진급시켜졌습니다. 신모대령과 관련해서 현재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시죠? 누군지? 예, 아시는 그분입니다. 누구 아드님? 대령 승진 못했을 건데요. 제가 장군 진급을 못했습니다. 장군이 아니라 대령도 우병우 안된 걸로 민정수석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다를 내려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총장에게 진급 승진을 부탁을 했는데 육참 총장이 못 들어줘서 조현천 기무사령관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는 회답까지 왔던 겁니다. 모르시죠? 현재 아니,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대령도 안 된 걸로 알고 자, 한겨레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찍어냈던 방위사업청의 진양현 차장, 법률소송 담당관 김혁중
이 부분에도 부인하는 것이죠. 찍어낸 거 아니다. 아니, 아닙니다. 찍어낸 거 저는- 아니다. 예. 그 뒤에 방산감독관으로 간 조상준 검찰 출신 검사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인정 못 하시죠? 조상준이 거기 그 감독관으로 간 거는 사실입니다. 자, 추명호가 어떤 인물이냐? 추명호 자주 통화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가끔 통화한다. 자주 가나 가끔 통화합니다. 예. 예, 반듯하게 대답하십시오. 군 인사검증 담당자입니다. 국정원 8국장, 과거 6국장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입니다. 한번 이거 들어보시죠. 국장의 업무는 국내 정보 수집, 군을 포함해 주요 공직자의 인사검증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하면서 군 인사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는 최순실이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같은 맥락에 제가 웬간하면 음성 잘 틀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오늘 음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우병우 수석과 안봉근 비서관이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일이 지금 다 알자회가 지금 하나의처럼 살아난 겁니다. 지금 우병우는 그 우병우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딱 다 봐줬다는 겁니다. 다 봐줬다. 네, 안봉근이하고. 안봉근이하고. 자, 이것도 인정 못 하시죠? 민정수석실은 그 인사검증합니다. 인사검증을 저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있었습니다. 예. 그뿐입니다. 인사검증은 그것뿐이다. 수석이 그 대령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알자회 아까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영 38기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특전사령관. 현재 항작사령관입니다. 조정설 특전사령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년 인사에는 누가 총장으로 간다느니 육군 참모총장 누가 가고 누가 수방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기무사령관으로 간다고 작당 모의까지 했다는 제보입니다. 작년까지 매해 강원도 속초에 있는 모 콘도미니엄에서 회동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로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뭐 몇몇 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군대 내 사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 자, 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선지검에 세월호 수사를 한 일선지검에 왜 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그렇게 말렸을까? 이 음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황 담당관하고 최경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상황 여기 같이 대실이 계십니다. 회의실에 계십니까? 예예. 자, VIP 메시지를 전해드릴 테니까 예. 빨리 전해주세요. 예예. VIP 메시지 가져가. 첫째, 예예.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 더.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적어. 예예. 그다음에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자, 그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예. 일단 그 총장님한테 메모를 빨리 넣어드리세요. 예예. 그다음에 업데이트 추가된 거 있어요? 예. 아, 왜 자꾸 인원이 틀려? 10시 37분에 움직일 수 없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유일한 물적 증거입니다. 교신록입니다. NS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상황실장 간에 지금 압수수색을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교신 내역입니다. 유일한 증거 자료입니다. 청와대는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경청장과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방금 이 NSC와 해경상황실장 간의 통화는 10시 37분에 통화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디에도 특공대 얘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과 7분 전에 직접 김석규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석균의 거짓말,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에 있었다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신록에
이 해경 상황실장의 말은 어디 있느냐라는 청와대 NSC 담당자의 질문에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이 양자가 틀립니다. 10시 30분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특공대 투입을 지시받은 해경청장 김석규는 당연히 관용차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무수한 지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지시 안 했습니다. 김석균 청장의 휴대폰 내역입니다. 보십시오. 12시 35분에 유일하게 통화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10시 30분 통화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만 알았을 뿐입니다. 예.